네, 안녕하세요. 승빈TV입니다. 오늘은 고려의 대외 관계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교과서 87쪽이고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87쪽 맨 위에 보면 거란과 여진의 침입이잖아요. 그래서 고려는 거란의 침입을 받았고요. 여진의 침입을 받았고, 그다음에 몽골하고도 싸웁니다.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홍건적도 쳐들어오고요. 끝이 아닙니다. 왜구도 쳐들어와요. 그래서 네, 아주 전쟁이 끊임없었죠. 중요한 것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동아시아 정세의 변화. 어떤 정세냐면 이따가 보겠습니다. 다음 거란이 공격해요. 거란은 앞서 어른 나라를 멸망시켰죠. 발해를 멸망시켰죠. 그리고 송을 공격해서 베이징 부근, 그쵸? 거기를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려도 세 차례에 거쳐서 쳐들어와요. 얘네들이. 그것도 그 드라마나 나오지 않았어요? 거란 쳐들어오는 거? 기주대첩, 양규. 그쵸? 양규 화살 맞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3차는 기주대첩. 1차는 여기 어디 있어? 그 서희라는 사람이 그 외교로서 강동 6주를 얻잖아요. 이런 거. 크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서희, 양교, 그다음에 강감찬 이렇게. 그리고 다음에 기주대첩이 좀 자세히 나왔네요. 그렇고 넘어가서 치킨이 땡깁니다. 이거 먹으면서 이거 수업해도 될까? 약간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아무튼 좀 이 많잖아요. 이 내용이. 그래서 이거를 시간상 식사를 하면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갑자기. 그렇고 다음에 여진이 공격했고 여진이 금나라 세우는 그거죠. 여진에서도 봐야 될 게 얘네 처음 얘기가 있고 처음에 여진이 힘이 약했을 때는 고려를 아버지 나라로서 부모의 나라라고 섬겼습니다. 힘이 강해지면서 고려를 쳐들어오거든요. 그때 쳐들어왔는데 처음에는 두 번째 줄에 고려는 여진 부작 추장에게 간직을 주었다. 근데 완앤부라는 사람이 이 사람 선조가 김씨입니다. 김씨래요. 그래서 신라인으로 추정되고 있어요. 신라인. 그래서 이 여진이 세운 게 금나라인데 금나라가 여러분 한자로 김씨랑 같잖아요. 김이 금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신라의 후계 국가가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역사학자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와렌부가 세력을 키우면서 통합 강해지면서 쳐들어오니까 얘네들은 북방민족은 어렸을 때부터 말을 타기 때문에 기마 전술이 굉장히 뛰어나요. 기병이 말 타면서 싸우는 게 기병. 그래서 숙종 때 윤관이 별무반이라는 거 만들어요. 원래 2군 6기가 있었는데 2군 6기로 못 막은 거죠. 그래서 별무반이 그러니까 특별한 부대죠. 특별한 무예를 가진 부대인데 그래서 이겨요. 이겨서 동북 구성을 쌓아요. 그런데 돌려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동북 지방에 구성을 쌓았다는데 이게 현재 어딘지 모릅니다. 미스테리예요. 어쨌든 그런데 돌려줬는데 이 여진이 더 강해집니다. 세상에나. 그래서 황제 국가가 되고요. 처음에는 형제 관계였다가 황제가 되니까 사대를 요구했는데
그 이자겸 기억나시죠? 이자겸이 금나라에 대해서 사대를 했었고, 그쵸? 근데 묘청은 그거 반대했다고, 금을 정벌해야 된다고 주장했잖아요. 바로 요 시대예요. 이때가 고려 중기 때쯤이죠. 그럼 이제 끝인가? 오, 여긴 끝이네. 오늘 빨리 끝나겠습니다. 너무 좋네요. 빨리 끝나고 치킨을 먹읍시다. 그러면 어디 보자. 파란색. 동아시아 정세의 변화. 이제 고려가 건국된 게 10세기 918년이니까요. 10세기 때 어떻게 변했냐면 일단 거란이 멸망했습니다. 거란 멸망. 거란이 멸망했대. 죄송합니다. 거란이 성장하여 발해를 멸망시켰고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송나라가 들어섰죠. 송. 그렇죠? 그래서 이 고려라는 나라는 이 송나라하고는 우호적인 관계인데 거란하고는 별로 사이가 안 좋아요. 왜냐하면 발해를 멸망시켰잖아요. 그리고 북진 정책, 즉 고구려 영토를 회복해야 되는데 거란이 발해 영토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거란이 이제 어떻게 보면 걸림돌이겠죠. 그리고 송나라는 이 거란이 쳐들어올까봐 이 고려랑 굉장히 친해지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고려도 발 빼요. 그렇고 고려가 송과 가깝게 지내자 송에 대한 공격을 준비하던. 그러니까 거란 입장에서는 중국을 차지하는 게 좋겠다고 이제 판단했나 봐요. 고려보다는. 근데 만약에 송을 공격하면 고려가 송을 도와주지 않을까? 그런 의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고려부터 정복하자 이렇게 의견을 굳히고 쳐들어왔어요. 993년에. 소송령이라는 장수가 이제 그 거란의 장수였는데 이제 왕이 아니죠. 황제라고 해야죠. 거란 황제의 이제 뭐 사인가 되게 그 친척이었던 인물이었고 이자가 거의 80만 대군을 데려왔다고 이제 그 약간 좀 거짓말을 했습니다. 원래 좀 그 뻥튀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한 20만인데 한 3, 4배를 불려요. 그래서 상대편이 그러면 기죽을까봐 많이 데려왔다고 하면. 그런데 이제 서희 말고 다른 사람들은 이제 많이 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항복하자. 심지어는 서경 지역을 바치자. 그러니까 할지론이라 해가지고 영토를 주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희 같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거 서희 완전 보수파인데 땅을 주자고? 우리 선조들이 이건 말이 안 된다. 한번 내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전쟁해도 되고 뭐 항복해도 되지 않겠습니다. 약간 그런 식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얘기를 했는데 이 소송령이라는 자가 우리가 쳐들어온 이유는 야 니네 고려라는 나라는 신라를 이었지 않았니? 우리는 고구려 영토 여기 우리 원래 땅이니까 우리 거니까 우리가 차지하려는 거야.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서희가 팩트 공격을 하죠.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야. 왠지 아니? 여러분 알죠? 그렇죠? 고려라는 나라 이름 자체가 바로 고구려에서 왔잖아요. 두 번째, 야 우리 수도가 서경이야. 뭐예요, 서경? 그쵸? 서경이 뭐예요? 고구려 시대 때 평양이었으니까 고구려 수도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구려 계승자인데 니네가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니? 그리고 야 니네 땅은 고구려 영토 우리 땅이네? 그러니까 니네 여기서 나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소승령이 말로서는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그래? 야, 힘을 보여줘야겠군 하고 공격했는데 졌어요. 졌어요. 그 전투에서. 그러니까 이 소송령이 고려를 만만하게 보다가 작은 나라라고 무시했다가 당한 거죠. 근데 그냥 돌아가면 황제가 되게 열받아 있을 거란 말입니다. 패전했기 때문에 작은 나라도 넌 공격 못하냐? 땅도 하나 못 얻냐? 그러니까 서희가 서희가 이제 딜을 해요. 거래를 합니다. 니가 그러지 말고 그 압록강 지지역에 여진족이 있잖아. 그 여진족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거란 니네랑 친하고 싶어도 못 친했던 거야. 그러니까 그 땅을 우리가 줘. 그러면 바로 송나라하고 안 친하고 니네하고 더 친해질 수 있어.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송령이 이거를 황제에게 보고해가지고
고려랑 정제하지 않고 차라리 이 군사력을 다 송나라에 공격하는 데 쓰면 훨씬 효율적이겠다라고 판단했겠죠. 그래서 이 서희와談判을 통해 가지고 압록강 동쪽, 그러니까 강의 동쪽이기 때문에 강동이죠. 강동이 여섯 개 마을, 그러니까 주는 마을이니까 여섯 개 마을을 얻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의주예요, 의주. 그래서 강동 6주를 고려의 영토로 인정받았다. 그래서 고려의 영토가 어디까지 올라갔다? 압록강까지 확대되었다. 원래는 청천강이었는데요. 이게 1차 침입입니다. 다음 2차 침입. 2차 침입은요, 이제 거란이 딱 보니까 강동 6주가 되게 좋은 땅인 걸 이제 파악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고려에게 준 게 배가 아팠던 거죠. 근데 이제 줬잖아요. 어쨌든 황제 국가가. 근데 이제 다른 말하면 약간 그 체면을 구긴다고 할까요? 좀 없어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쨌든 고려를 딱 보니까 이 강조의 정변이라는 게 일어났어요. 강조의 정변. 이거 빨간색으로 좀 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강조라는 사람이 대장군인데요. 이 사람이 정치 변동이죠. 정변이라는 것은 나에게 해보면 똥이해 보면 목정을 몰아내고 현종을 즉위시킨 사건이다. 그래서 거란이 뭐라 그러냐? 신하가 왕을 죽여? 시해라는 것은 높은 사람을 죽이는 걸 시해라 그래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도 시해당한 거죠. 그렇게 하면. 그래서 이거를 이제 트집 잡아가지고 이제 고려를 쳐들어왔어요. 근데 이때 이제 강조가 권력을 잡았잖아요. 그래서 강조가 맞서 싸웁니다. 근데 강조가 싸움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의외로. 그러니까 당황하죠. 그래서 기습 공격을 했는데 강조가 이것도 우리가 하겠다 할 때 싸웠는데 사람들이 장군 이거 휘말립니다. 좀 빠졌다가 공격하세요 했는데 강조가 그냥 강인하게 단순하시나 봐요. 그래서 그냥 하다가 잡힙니다. 심지어 뭐 바둑 두고 있었나? 약간 너무 여유를 부리다가 약간 적을 너무 우습게 본 거죠. 그래서 잡혀가지고 이제 그 거란 황제가 너 강조 그래도 실력 있는데 너 우리 편 해라. 내가 살려주고 너에게 높은 간직을 주겠다라고 이제 거래를 하니까 강조가 뭐라 그랬게요? 죽이라 그랬어 자기. 나는 고려의 신하지 니네 권한의 그 신하가 아니다. 그거 죽이려. 그래서 약간 좀 절개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강조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고려가 완전히 이제 총지휘관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위기죠. 그럴 때 이제 활약한 사람이 양규라는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용감했었고, 그리고 무예 실력이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양규 말고도 김숙쿵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이 2차 침입 때 수만 명이 이제 거의 제거했었죠. 이 사람들이. 하지만 나중에 이제 그 2차 침입에 나섰던 이 거란 황제가 이제 본대가 이제 오면서 수적 열의로 이제 무너지게 돼요. 어쨌든 그래서 이 사람은 고려의 이수신 같은 사람이다. 약간 그런 평가가 있는 사람입니다. 다음에 3차 침입 때는 이제 그 유명한 기주대첩이죠. 그 뭐 살수대첩처럼 강에 물줄기를 막은 다음에 한꺼번에 물을 이제 쏟아내가지고 수산시켰다. 약간 그런 거잖아요. 물속에 빠뜨리게 한 다음에 화살 같은 걸로 이제 다 이제 죽여버린 거죠. 그래서 30만 대군인가? 10만인가 이렇게 왔는데 살아남은 적의 수가 3천인가 2천 명 빼고 다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란은 고려가 되게 작은 나라고 약한 줄 알았는데 웬걸? 엄청 강한 거예요. 이게 고려가. 그러니까 고려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뒤에 있는 여진족은 어땠을까요? 전쟁 안 해요. 전쟁이래. 그 고려에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고려가 약간 그런 정신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전쟁이 좋은 것만이 아니잖아요. 백성들도 많이 죽었고, 그죠? 그 다음에 뭐 국가적인 피해도 있고. 어쨌든 그래서 이 3차가 끝난 다음에 이 북방미족은 말 타고 오니까 그 만리장성처럼 그쵸? 이게 말 못 넘어오도록 우리는 그 천리의 장성이라는 걸 이제 만들어요. 천리장성. 일단 개경에는 그 개경주위에 성을 쌓는데 그걸 나성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국경 지역에는 천리장성을 쌓았다. 사실 옛날에 이 나성이 이건 줄 알았어요.
나성에 가면 편지를 띄우세요. 빠라바밤, 빠라바밤. 선생님, 옛날에 나성이 그 나성인 줄 아는데, 이 나성이 LA인가 뭐 그렇대요. 영어를 한자로 해서 나성이라고, LA인가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어렸을 때 들었던 노래인데, 그게 그렇게 해서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나성 쌓고, 천리장성을 쌓아서, 북방민족의 침입에 대비했다. 근데 그 천리장성은 여러분 역사에서 두 번 나오는 거 아시죠? 언제 나왔어요? 고구려 때 한번 나왔었죠. 그래서 옆에 이렇게 지도를 그리면 잠깐 지도가 있을까 이게? 밑에 보면 천리장성 여기 위치가 보이시죠? 그렇죠? 여기 동해안에서 이렇게 해서 용주 여기 이쪽으로 가죠. 여기가 용주 철주 여기 통주 여기가 강동 육주입니다. 이렇게 갔었죠. 이렇게 그렇죠? 근데 고구려 때는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갔었죠. 이렇게 요동 지역을 가는 요 지역이 요거 건설할 때 지휘관이 누구였었죠? 영계수문이었죠. 이렇게. 그러니까 첫 번째 천리장성은 고구려가 이렇게 유화 지역에 이렇게 만든 성이고 두 번째 천리장성은 고려 시대 때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지금 우리는 안타깝게 이제 38도선 그렇죠? 여기 휴전선으로 이렇게 장성은 아닌데 철조망을 이제 가눌러가지고 이제 국경선 이제 확립했죠. 그렇고 밑에 이제 기주대첩 그 얘기가 있는데요. 볼게요. 사료네요. 선생님 또 사료 좋아하잖아요. 거란의 소배압은 그 소송령이 아니죠. 이게 3차입니다. 소배압이. 이 사람이 굉장히 그 거란의 뛰어난 그 장군이었습니다. 10만 대군이 있고 고려를 침략하자 고려에서는 강감찬의 상원수. 강감찬은 무신일까요? 문신일까요? 문신입니다, 여러분. 강감찬은 무신이 아니에요. 그죠? 고려에서는 다 지휘관은 문신이죠, 여러분. 그 무슨 사건 전까지? 무신 정변 전까지는요. 그다음에 강민첨의 부원수. 둘은 잘 모르는 사이입니다. 성이 같아요, 그냥. 20만 명은 압록강 부근에 머무르게 했다. 거란군은 흥하진에서 고려군에 패했지만 그러니까 수도를 왔어요. 수도를 온 이유는 뭐예요? 왕을 사로잡으면 게임이 끝난다고 본 것이죠. 그렇죠? 뭐 장기 같은 데 보면 왕 잡으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속전속결로 이제 수도를 공격한 겁니다. 6.25 전쟁 때도 북한군이 서울에 와서 이승만이 사로잡으려 했는데 이승만이 도망가서 이제 못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가 이제 한국사에 이제 나와요. 뭐 임진왜란 때도 선조도 마찬가지고 도망갔잖아요. 그러나 거란군은요, 개경을 함락하지 못하고 병력 손실이 커지자 철수를 결정했는데 고려군은 거란군이 기주에 도착했을 때 총병격을 했고 이때 살아나 돌아간 거란군은 수천 명뿐이었다. 그래서 다시는 이제 고려랑 전쟁 안 합니다. 거란은 엄청 뒤인 거죠. 낙성대. 낙성대는 이제 떨어질 낙, 성은 별성자 해가지고 별이 떨어진 곳이에요. 이 별이 떨어진 이 지역에 강감찬이 태어났을 때 별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위인전기에 보면 위대한 사람의 탄생 이런 거를 이제 나타낸 거라고 볼 수 있죠. 낙성대는 어디에 있어요? 서울대에 있습니다. 서울대. 서울대 입구가 낙성대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낙성대. 그렇고 다음에 88페이지 여진. 여진은 처음에는 이제 부족 단위로 흩어져 살았고요. 거란의 지배하에 있었을 때는 이제 부족 단위가 있었는데 거란도 이제 좀 약해지긴 하거든요. 그때 여진 이제 완앤부라는 사람이 통합해요. 이 완앤부라는 사람이 12세기 때. 근데 고려는 그 전까지 여진족을 이제 해유했었고요. 그리고 여진족은 이제 고려에 의존했습니다. 아무래도 쌀 같은 거 고려에서 잘 날 거 아니에요. 여진족은 이렇게 북쪽이니까 지금 연해주 지역 이런 데 살았거든요. 아니면 저 함경도 북쪽 지역. 그러니까 좀 춥잖아요. 감자가 그때 없었습니다. 여러분. 감자는 콜럼버스 이후 15세기, 16세기 이후 서양에서 실항로 개척 이후에 이제 안데스 산맥 그쪽에서 가져온 거니까요. 이때 감자 같은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로 조라든지 이런 그런 옥수수도 없었어요. 옥수수도. 그래서 식량이 부족했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고려에게 의존했었고, 그런데 와렌부가 이제 세력을 키우면서 이제 고려를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못돼 처먹었죠. 그죠? 고려를 부모의 나라라 하다가 부모의 나라를 공격하는 이런 패륜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제 이제 여진이 강하다 보니까 고려가 이제 패합니다.
해야 하는데 숙종 때 이제 윤관이라는 사람이 이게 파평윤 씨예요, 여러분. 윤관 파평윤 씨가 되게 그 좀 가문 그 뼈대 있는 가문이에요. 우리 전직 대통령의 윤 대통령도 그렇죠? 파평윤 씨인 걸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넘어가서 그러니까 가문이 좋다는 얘기예요, 그냥. 여진을 정벌하기 위해 특수부대인 별무반 병성을 건의했다. 그래서 별무반 똥 3번에 보면 여기 있죠, 별무반. 별무반은 뭐냐? 우리도 기병을 만들자 이 얘기입니다. 기병. 기병이 있죠? 그다음에 보병은 뭐 일반적인 보병이고 승병은 뭘까요? 승려 아시죠? 승려. 그러니까 중 있잖아요, 중. 그러니까 그 불교하는 그 중에게 싸우자고 했어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스님이죠. 스님으로 일하는 병사인데 스님들이 오케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먼저다 이렇게 본 거죠. 이걸 이제 호국 불교라 그래요. 나라를 보호하는 불교, 호국 불교. 그리고 스님들의 전투력이 여러분 어마무시합니다. 왜냐하면 무술의 뭐 소림사 이런 거 아시잖아요. 뭐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신체 단련을 이제 많이 하셨죠. 이분들은. 어쨌든 그래서 별명만의 평성에서 승리합니다. 이때 주도했던 장군이 척준겸이에요. 척준겸은 어디서 나왔었죠? 저 이자겸. 선생님의 그 도깨비의 그 공유 있죠? 그 도깨비. 그 전신이 바로 이 사람이라고. 그 척준겸이라고 있었죠. 그쵸? 척준겸이 여기서 활약을 해가지고 윤관이 살려줘요. 윤관이 죽을 뻔했었는데. 그래서 윤관이 너 내 아들 해라 뭐 그럴 정도로 그래서 세력을 키웠고 그의 딸인가가 아마 그 이자겸의 아들하고 결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겸하고 이제 사돈 관계였고 이자겸이 난 때 이자겸을 도와서 이제 성공했지만 그 갈라치기를 약간 했다고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그 배신 때리죠 이자겸의 척준겸이.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동북 지역에 구성을 쌓았다. 이 땅을 차지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고려는 이 여진이 돌려달라고 했어요. 돌려줘, 돌려줘. 그러면서 계속 공격해 옵니다. 고려는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 군대를 계속 파병해야 되는데 누가 거기 그 험한 지역에 가서 그 군대 하고 싶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거기 뭐 행정구역이 아직 발달된 것도 아니었고, 그쵸? 지금을 따지면 신도시 개발도 없었고요. 완전 산골이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어하고 그리고 그 여진이요 개마고원 쪽에서 자꾸 쳐들어옵니다. 개마고원. 개마고원은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악지대잖아요. 거기서 자꾸 쳐들어오니까 이거 그 구성만 막는 것도 어려운데 그 개마고원까지 막으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돌려줘요. 특히 여기에는 이제 윤관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돌려주자고 주장합니다. 윤관이 이렇게 공의세였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거를 시기하는 겁니다. 윤관 잘 되는 거 이제 못 보는 사람들이 이제 돌려주자고 한 거죠. 어쨌든 여진은 그 다음에 이제 뭐 여진이 이때 동북지방의 구성을 돌려달라면서 약속합니다. 저희가 다시 쳐들어오면요. 저희가 하늘에 천벌을 받겠습니다. 이거랑 앞으로 고려를 극진히 모시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이제 맹세했어요. 근데 돌려줬어. 근데 화장실 갈 때랑 다음에 돌아올 때랑 뭐 다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입을 싹 닫습니다. 그리고 고려에게 이 여진이요. 여진이 이제 나라 이름을 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거란이 세웠던 요나라를 멸망시키고요. 그쵸? 형제 관계를 제의해요. 그래서 여진이 금나라가 형, 고려가 아우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 금이 더 강해져 가지고 그 다음에는 4대 관계를 요구합니다. 이 요나라 이 거란을 멸망시킨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자겸을 이제 찬성하죠. 자신의 정치 권력을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금나라는 근데 약속 어겼죠? 고려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극진히 모신다고 했는데 지금 신하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금나라가 금방 망합니다, 여러분. 그건 금방 망해요. 그러니까 시건을 하면 안 되나 봐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시건을 하면 시건은 이제 뭐예요? 허튼 소리죠, 한마디로. 거짓. 이것을 하면 그대로 이제 돌려받나 봅니다. 그러니까 금나라는 사라졌고요. 그 민족, 여진족도 사라졌어요, 여러분.
역사에서 아예 사라져 버립니다. 참 아이러니한데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고려 조정에서는 처음에 이제 반대했어요. 어떻게 우리 자식 같은 우리가 부모의 나라 그러고 특별히 섬긴다고 했는데 왜 말을 어기냐? 이건 말도 안 된다. 그 고려의 자존심을 지금 건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자겸 등은 야 그다 전쟁해 그만해. 근데 이자겸은 또 별무만 만들어가지고 또 쳐들어가고 하면 이자겸 같은 사람들의 이제 그 나라가 비상체제니까 이 문발귀족에 대해서도 뭐 가지고 있는 노비들의 그 병사를 이용한다든지, 그러니까 문발귀족의 힘을 약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펼 수 있으니까 조심스러웠던 거죠. 그리고 척준겸이 이자겸 편이잖아요. 척준겸은 여진하고 싸운 적 있잖아요.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이었는지 아세요? 전쟁이 너무 싫었던 겁니다. 왜? 왜냐하면 전쟁을 잘 아니까요.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그래서 전쟁을 함부로 주장하지 않아요. 전쟁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을. 전쟁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오히려 전쟁에 대해서 무모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주로 그렇다고 합니다. 그건 그렇습니다. 그렇고 생각을 키워요. 고려는 여진의 세력 변화에 대해 어떻게 대응했을까? 여진은 처음에는 여기 현종이라는 처음이죠. 우리 부족의 말과 담비 가죽을 바칩니다 하고 이제 공손하죠 굉장히. 그러니까 누가 지금 갑 같아요? 뭐 고려가 훨씬 더 갑 같죠. 그래서 그래 답례로 의법과 은그릇 등 고려의 물품을 주겠네. 우리가 이제 갑이고 우리가 여진이 지금 우리에게 4대 관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종 12년 금에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형인 대여진 형이고 아우가 국왕이네요. 이거 무슨 관계예요? 형제 관계죠? 그러니까 이거 이제 고려가 이때는 무시합니다. 그 다음에 한 9년 뒤에 금이 강성해져 요와 송을 멸하고 형평상 섬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주장한 요 사람은 누구일 것 같아요? 의사 이자겸이겠죠? 나머지는 이제 다 반대하는데. 역사 수업 시요. 여러분이라면 금의 4대 욕이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네,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살아남은 것도 외교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이웃국가끼리 이제 사이관계. 왜냐면 전쟁이 계속 나면 고려에서 여러분 그 교훈을 얻을 수 있었잖아요. 당나라와 계속 전쟁해서 결국은 국력이 약해져서 허망하게 망해버렸잖아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